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속에서 버려지고 홀로 남겨진 진도견이 필사적으로 낯선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마침내 그녀의 절박한 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찾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면서도 어머니와 자식 간의 놀라운 유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는 희생, 사랑,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란다 태풍은 열대폭풍으로 약화되었지만 이미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평소 평화롭게 흐르던 강남천은 서울시 강남구의 작은 마을인 청담동을 가로지르며 흘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밤새 울려 퍼졌고 계곡 전체에 대피 명령이 메아리쳤습니다. 강제 대피의 혼란 속에서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노인, 고집 센 사람들, 물이 그렇게 빠르게 높이 차오를 것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5살 진도견 민지, 두꺼운 황금빛 갈색 털과 지적인 호박색 눈을 가진 그녀는 잊혀진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인 김씨 가정은 청담동 집 주변에 급히 쌓아놓은 모래주머니를 뚫고 물이 차오르자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서두름 속에서 사진첩, 중요한 서류, 그리고 2 어린 자녀를 차에 싣고 폭풍으로 어두워진 밤 속으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들은 민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민지는 그날 아침 김 부인의 좋아하는 신발을 물어뜯은 벌로 지하 세탁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터무니없이 사소해 보이는 그 잘못 속에서 진흙탕물이 기초벽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물이 꾸준히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의 발을 덮었고 곧 다리까지 잠겼습니다. 민지는 세탁기 위로 올라갔고 오래된 가전제품은 그녀의 무게에 신음했지만 버텼습니다. 홍수가 끈질기게 전진하며 새벽이 되자 민지는 가슴까지 차가운 잔해물로 가득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코가 간신히 물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의 생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탁실 구석의 높은 선반 위, 오래된 담요 아래 숨겨져 있고 희미한 비상 조명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민지가 밤새 미친 듯이 짖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박한 모성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태풍 경보가 처음 울리던 때 태어난 3마리의 갓난 강아지들이 민지가 만든 임시 둥지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눈도 뜨지 못했고 차가운 홍수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연약했습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갇힌 공간에서 가장 높고 안전한 곳을 선택해 출산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자 민지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반쯤 잠긴 지하 창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갈 수 있거나 남아서 새끼들이 익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탁기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혀 폭풍을 뚫는 울부짖음을 내뿜었습니다. 자신의 구조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녀의 새끼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청담동의 회색빛으로 불길한 새벽이 밝았고 지붕과 거리 표지판의 꼭대기만 점점이 보이는 거대한 호수로 변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홍수는 집, 사업체, 세대에 걸쳐 쌓아온 꿈을 모두 집어삼켰고 계곡을 계속 휩쓸며 흐르는 무자비한 갈색물에 모든 것이 잠겼습니다. 강남소방서의 박지훈 대장은 구조보트를 몰며 12시간 전만 해도 메인스트리트였던 곳을 항해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비상대응 베테랑으로 그는 홍수를 여러 번 보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은 하룻밤 사이에 8피트나 차올라 익숙한 동네를 GPS와 기도가 필요한 낯선 수경지로 바꿨습니다. 지휘본부, 여기는 구조 7번입니다. 박지훈은 라디오에 대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남로 구역 수색 완료. 생존자 없음. 청담로로 이동합니다. 그의 파트너인 이소연 중위는 보트의 소나 장비를 모니터링하며 생존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물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이후 17명을 구조했으며 다락방, 지붕, 그리고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던 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강 근처 주거 지역은 일찍 대피했기에 더 이상 누군가를 찾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보트 엔진의 꾸준한 소음과 멀리서 들리는 헬리콥터 로터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애절하고 절박하며 분명히 고통받는 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들었어? 이소연이 손을 본능적으로 라디오로 가져가며 물었다. 박지훈은 엔진을 끄고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고통으로 가득한 긴 울부짖음은 두 구조대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동물의 전형적인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오는 소리야. 이소연은 부분적으로 잠긴 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리켰다. 흰색 테두리가 있는 파란 집이었습니다. 김씨 가정의 집은 급류의 기초가 무너져 기묘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위층과 지붕만 보였고 창문은 대부분 깨졌거나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살아남았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울부짖음은 점점 더 절박해지며 반복되었습니다. 박지우는 엔진을 다시 켜고 파티오 가구부터 아이의 자전거까지 떠다니는 자네를 피하며 보트를 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몰았다. 저기, 이소연이 물 위로 간신히 보이는 지하 창문을 가리켰다. 소리가 저기서 나고 있어. 박지우는 보트를 집에 최대한 가까이 댔다. 더러운 유리창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다. 어두운 실내에서 황금빛 털이 번쩍였다. 울부짖음이 갑자기 멈추고 급박한 물 튀는 소리로 바뀌었다. 우릴 봤어. 이소연이 속삭이며 구조 장비를 꺼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하지만 박지훈이 창문을 들여다보자 그의 숙련된 눈은 상황을 점점 더 우려스럽게 평가했다. 내부의 수위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여전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 지하에 갇힌 것이 무엇이든 공간이 완전히 잠기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움직여야 해. 그가 이소연에게 말하며 창문 깨는 도구를 집었다. 정말 빨리. 두 구조대는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영웅주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지훈의 구조용 망치 아래 지하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아래 홍수 속으로 쏟아졌다. 즉시 민지의 황금빛 머리가 창문에 나타났다. 그녀의 호박색 눈은 안도와 절박한 긴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세탁기 위에 서 있었고 물은 거의 어깨까지 차올랐다. 진정해, 아가야. 이소연이 부드럽게 부르며 장갑 낀 손을 갇힌 개에게 내밀었다.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하지만 민지의 행동은 그들이 만난 어떤 구조동물과도 달랐다. 안전을 위해 창문으로 헤엄쳐 오는 대신 그녀는 계속해서 지하의 어두운 내부를 돌아보며 짧고 급박하게 짖으며 흐느꼈다. 그러다 다시 구조대를 보며 종을 초월하는 간청의 눈빛을 보냈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박지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몸짓을 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민지는 이 인간들이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지만 그녀를 그 죽음의 덫에 묶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었다. 이제 물은 더 빨리 차올랐고 흐름은 더 강해졌다. 지하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까지 5분 정도 남았을 뿐이었다. 이소연은 방수 손전등을 꺼내 창문 너머로 비췄다. 강렬한 빛 속에서 홍수로 뒤덮인 지하가 선명히 드러났다. 뒤집힌 가구, 떠다니는 잔해, 그리고 세탁기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민지가 보였다. 세탁기는 그녀의 무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이 멀리 구석을 비췄을 때 이소연은 숨을 삼켰다. 현재 수위에서 2피트도 안 되는 높은 선반 위에 오래된 담요가 깔린 골판지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급류 소리에 거의 묻힌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지훈아. 이소연이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끼들이 있어. 그 사실은 두 구조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민지가 두려움이나 혼란 때문에 구조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끼들을 지키는 어머니였다. 강아지들은 너무 작아서 헤엄칠 수 없었고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무력했다. 민지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몇 마리야? 박지훈이 이미 구조 시나리오를 계산하며 물었다. 이소연이 손전등 빛을 조정했다. 적어도 2마리, 아마 3마리일 거야. 갓 태어난 새끼들 같아. 그들이 보는 동안 지하의 수위가 2인치 더 차올랐다. 선반 위의 임시둥지는 이제 홍수 위로 18인치도 안 남았다. 이 속도라면 몇 분 안에 강아지들이 익사할 터였다. 박지훈은 실패하면 그를 괴롭힐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내가 들어간다. 지훈, 안 돼. 이소연이 반대했다. 흐름이 너무 세고 저 세탁기는 너희 둘을 버티지 못해. 특수 장비를 불러야 해. 시간이 없어. 박지훈이 말을 끊으며 무거운 구조 장비를 벗기 시작했다. 3분 안에 저 선반이 물에 잠길 거야. 기다리면 새끼들이 죽어. 민지는 그의 의도를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날카롭고 급박하게 한번 짖더니 놀라운 행동을 했다. 가슴 깊이의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 선반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길을 보여주며
그가 가야 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박지훈이 창문을 통해 얼어붙은 홍수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에 이끌려서였다. 차가운 홍수는 그의 숨을 앗아갈듯 충격을 주었다. 가슴까지 잠긴 그는 예상보다 강한 지하의 흐름을 느꼈다. 그의 다리 주위로 잔해가 소용돌이치며 미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지는 그의 옆에서 강력한 발차기로 탁한 물을 가르며 새끼들이 기다리는 구석으로 그를 안내했다. 지휘본부, 여기는 구조 7번. 이소연의 목소리가 밖에서 라디오로 지직거렸다. 구조 작업 진행 중. 지하 침수. 다수 피해자. 청담로 흰 테두리 파란 집으로 지원 요청. 물은 이제 눈에 띄게 차올랐다. 각 파도가 골판지 상자가 위태롭게 놓인 선반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지훈은 강아지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약하고 절박한 소리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민지가 먼저 선반에 도착해 물을 밟으며 새끼들을 애타게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올라갈 수 없었고 설령 올라간다 해도 선반은 그녀의 무게와 상자를 함께 버티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박지훈을 믿음과 간청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이 찢어질 뻔했다. 내가 구할게, 아가야. 박지훈은 상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약속했다. 내 새끼들을 구할게. 그가 처음 본 강아지는 작고 아마 며칠밖에 안 된 듯했다. 눈은 아직 감겨있고 습기로 축축한 황금빛 털을 가졌다. 박지훈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안에 4마리의 강아지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 살아있었지만 추위와 어머니의 부재로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상자를 드는 것은 도전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제 물은 선반 아래 6인치까지 차올랐다. 박지훈은 상자를 들고 헤엄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흐름은 너무 강했고 물은 너무 깊었다. 민지는 그 딜레마를 이해한 듯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헤엄쳐 와 박지훈을 뚫어지게 보고 상자를 보고 다시 박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다. 한 마리씩 강아지를 그녀에게 건네달라는 것이었다. 소연아, 박지훈이 창문을 향해 외쳤다. 긴급 구조 바구니가 필요해. 물이 너무 높아. 이소연이 대답했다. 각도가 맞지 않아. 그때 민지는 박지훈의 평생 기억에 남을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물속에서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온 힘을 다해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살아있는 배로 내주며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박지훈을 완전히 신뢰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며 박지훈은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상자에서 그의 구조 재킷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안전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시 주머니를 만들었다. 민지는 모든 움직임을 레이저 같은 초점으로 지켜보며 강아지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그의 손을 놓으시겠다. 4번째 강아지, 가장 작았던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지훈은 작은 몸을 귀에 대고 들었지만 숨소리도 심장박동도 없었다. 그 강아지는 이미 추위와 스트레스로 죽은 것이었다. 민지는 생기 없는 새끼를 보고 박지훈을 영원히 괴롭힐 소리를 냈다. 손실을 인정하면서도 남은 3마리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부드러운 애도의 울음이었다. 미안해, 아가야. 박지훈은 자신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 3마리는 꼭 살릴게 약속해. 이제 물은 선반 가장자리를 핥고 있었다. 30초 후면 지하 전체가 물에 잠길 터였다. 박지훈은 살아있는 3마리 강아지를 가슴에 고정하고 한 팔로 민지의 목을 감았다. 함께 헤엄친다. 그가 말했다. 지하가 홍수로 완전히 차오르며 소방대장과 진도견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가족의 유일한 생존 기회를 상징하는 작은 창문을 향해 흐름을 뚫고 싸웠다. 창문까지의 헤엄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몇 분에 불과했다. 박지훈은 민지가 옆에서 3마리 강아지를 그의 가슴에 꼭 붙인 채로 흐름에 맞서 싸웠다. 강아지들은 그의 구조 재킷 안에 따뜻하게 있었다. 이소연의 목소리가 깨진 창문을 통해 꾸준히 격려하며 들렸다. 거의 다 왔어. 내 손을 잡아. 하지만 창문에 다다랐을 때 재앙이 닥쳤다. 민지가 몇 시간 동안 서 있던 세탁기가 마침내 흐름에 굴복해 격렬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모두 끌어당기는 위험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지치고 약해진 민지는 버티기 시작했다. 민지를 잡을 수가 없어. 박지훈은 강아지들을 물 위로 유지하며 민지의 무게를 지탱하려 했으며 외쳤다. 그의 힘도 빠져가고 있었다. 그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다. 민지는 자신의 무게가 박지훈과 남은 강아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모든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
박지훈에게서 몸을 떼고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이소연의 기다리는 손에 닿도록 밀어올렸다. 안 돼. 박지훈은 이소연이 강아지들을 붙잡는 동안 민지를 향해 몸을 던지며 외쳤다. 민지를 두고 가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사라졌다. 어두운 물 아래로 자취를 감췄다. 박지훈은 탁한 물속을 미친 듯이 헤집으며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적인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다. 이제 3마리 강아지를 자신의 재킷에 안고 있던 이소연은 막 도착한 지원팀과 조율하고 있었다. 긴급 수의사 지원이 필요해. 그리고 잠수 장비 가져와. 물속에 아직 피해자가 있어. 박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절박하게 물 위로 떠올랐다. 민지가 그들을 구했어. 새끼들을 구하고 나를 밀어올렸어. 민지를 찾아야 해. 구조팀은 숙련된 정밀함으로 움직였지만 지하는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겼고 흐름은 위험했다. 20분간의 수색 끝에 잠수팀 리더가 참담한 소식을 전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흐름이 너무 세고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만약 민지가 물속으로 갔다면. 하지만 박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는 싸움꾼이야. 몇 시간 동안 저기서 버텼어. 사라진 게 아니야. 45분 동안 그들은 수색했다. 강아지들은 긴급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최수진 수의사는 체온을 안정시키고 홍수 관련 감염을 확인했다. 3마리 모두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구조팀이 수색을 중단하려던 찰나 한 잠수대원이 집의 다른 구역, 완전히 잠긴 지하 계단 근처에서 나왔다. 찾았습니다. 그가 외쳤다. 위식이 없지만 맥박이 있어요. 민지는 물에서 끌려 나왔다. 황금빛 털은 엉겨붙고 어두웠으며 몸은 축 늘어지고 차가웠다. 이소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박지훈은 그녀의 기도를 확인하며 입과 코에서 진흙과 잔해를 치웠다. 힘내, 아가야. 박지훈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내 새끼들이 널 필요로 해.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몇 분에 불과했을 시간 후 민지가 기침하며 입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호박색 눈이 깜빡이며 열렸다.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살아있었다. 머리를 들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끼들을 찾으려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초월하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안전해. 박지훈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3마리 모두. 민지, 네가 모두 구했어. 하지만 박지훈도 이소연도 이후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민지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꿀지 상상하지 못했다. 구조 3일 후 민지는 강남동물병원의 따뜻한 캔넬에 누워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병원의 수석 수의사 최수진은 민지와 3마리 강아지를 24시간 모니터링했다. 어미개는 저체온증, 탈진, 오염된 홍수로 인한 경미한 폐감염을 겪었지만 그녀의 생존 의지는 상처보다 강했다. 놀라워요. 최수진은 매일 방문하는 박지훈에게 말했다. 그녀 상태의 동물은 대부분 포기했을 텐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새끼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구조팀이 희망, 믿음, 용기라 이름 붙인 3마리 강아지는 민지의 보살핌 아래 잘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떠졌고 어머니처럼 호박색으로 변할 밝은 파란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들은 만족스럽게 젖을 먹었고 군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였다. 하지만 민지의 회복은 최수진이 15년간의 수의사 경력에서 처음 겪는 문제로 복잡했다. 이 영웅적인 어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지만 음식은 건드리지 않아요. 최수진이 매일 방문하는 박지훈과 이소연에게 설명했다. 마르드하 카우데 트아이르데인. 박지훈은 민지의 캔넬 옆에 무릎을 꿇고 용기에 대한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꾼 개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뭐야, 아가야? 뭘 필요로 해? 민지의 호박색 눈은 이제 맑고 경계심이 있었지만 물리적 회복을 넘어서는 슬픔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새끼들을 핥아 깨끗하고 배부르게 했지만 병원 입구를 향해 그리움의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돌파구는 민지가 병원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열렸다. 이소연이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 민지의 행동이 극적으로 변했다. 진도견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구조 이후 처음으로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다. 병원 앞 유리창 너머로 이소연의 숨을 멎게 한 소리가 들렸다. 흥분되고 눈물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익숙한 이름을 불렀다. 민지, 민지, 어디 있어? 최수진이 병원 문을 열자 이소연이 홍수 대피 사진에서 본 가족이 나타났다. 30대 부모,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한 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제발요. 여성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뉴스에서 구조 소식을 들었어요. 진도견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민지일지도 몰라요. 대피 이후로 계속 찾았어요.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남성, 분명 아버지인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대피 중에 패닉에 빠졌어요. 민지가 이미 아이들과 차에 탄 줄 알았어요. 대피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민지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죠. 매일 제한구역을 돌아다니며 민지를 찾았어요. 민지는 캔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으로 낑낑거렸다. 꼬리가 너무 세게 흔들려 온몸이 움직였다. 가족이 모퉁이를 돌고 그녀를 보자 재회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민지, 아마 6살쯤 된 어린 소녀가 캔넬로 달려갔다. 미안해, 어디서나 널 찾았어. 조금 어린 남자아이가 캔넬 문에 얼굴을 댔다. 네가 좋아하는 간식과 침대를 가져왔어. 다 챙겼어. 민지가 인간 가족을 보자 그녀의 치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 저녁부터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스위치가 켜진 듯 식욕이 돌아왔다. 최수진은 재앙을 견디고 새끼들을 구하고 거의 죽을 뻔한 개가 마침내 자신을 쉬고 회복하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봤다. 동물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복잡해요. 최수진이 말했다. 민지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모두를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민지의 이야기를 상상 이상으로 특별하게 만들 리벨레이션이었다. 재회 2주 후, 민지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 김씨 가정의 집은 홍수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은 2명의 성인과 2아이를 간신히 수용하는 비좁은 재난관리청 트레일러에서 지내고 있었다. 큰 개와 자라는 3마리 강아지를 수용할 공간은 없었다. 아직 민지를 데려갈 수 없어요. 김씨가 동물병원에서 박지훈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며 인정했다. 보험사는 집을 재건하려면 최소 8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트레일러는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고 4마리 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임대할 여유가 없어요. 민지는 가족 방문 동안 긴장을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김씨 가족을 기쁘게 맞이했지만 매일 저녁 그녀를 두고 떠나는 그들을 슬픈 눈으로 따라갔다. 이제 5주 된 강아지들은 에너지가 넘쳤고 병원이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뛰놀 공간이 필요했다. 그때 박지훈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다. 민지와 강아지들이 저와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그가 제안했다. 임시로 집을 재건할 때까지요. 저는 넓은 뒷마당이 있고 솔직히 그는 민지가 너무 거칠게 노는 강아지를 부드럽게 바로잡는 모습을 보며 말을 멈췄다. 저도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지훈은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다. 소방대장으로서의 직업이 항상 그의 주된 초점이었고 개인적인 관계에 시간을 거의 내지 못했다. 하지만 구조 중 민지의 용기를 보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의 직업적 의무를 넘어서는 보살핌과 보호의 욕구였다. 이 안배는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주가 월로 바뀌며 아름다운 무언가가 생겨났다. 민지는 박지훈의 뒷마당에서 번성하며 새끼들에게 공 가져오기, 부르면 오기, 인간에게 부드럽게 행동하기를 가르쳤다. 박지훈은 어려운 구조 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게 되었다. 민지가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모두를 구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이해의 눈빛으로 그를 맞아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 가정의 아이들은 매주 주말 방문하며 민지와의 유대를 유지하고 강아지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았다. 희망, 믿음, 용기는 어머니의 지성과 용기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려받아 멋진 젊은 개로 자랐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전은 민지와 박지훈 사이에서 일어났다.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개는 자신을 도운 남자에게서 동료의 정신을 인식한 듯했다. 그들은 전형적인 인간 애완동물 관계를 초월하는 유대를 형성했다. 타인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 두 영웅이 서로를 이해한 것이었다. 김씨 가정의 새 집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는 박지훈과 함께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화재 안전을 가르치는 학교를 동행하고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며 심지어 소방서의 비공식 치료견으로 합류해 외상받은 구조대원들을 위로했다. 민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됐어요. 김 부인이 민지가 유치원생들에게 멈추고 엎드리고 구르는 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마 새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구하도록 운명 지어졌나 봐요. 그들이 도달한 해결책은 비정상적이지만 완벽했다. 민지는 박지훈과 함께 살며 소방서에서의 일을 계속하고 김씨 가정은 어머니의 아이들에 대한 온화한 성격을 물려받은 강아지 믿음을 입양했다. 희망과 용기는 다른 소방서 가족들에게 입양되어 영웅들의 확장된 가족을 만들었다. 민지는 홍수에서 한 마리 강아지를 잃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지하에서 보낸 절박한 시간 동안 보여준 용기를 기리는 목적이었다. 그녀는 주변 모두에게 영웅주의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강한 사랑에 관한 것임을 가르쳤다. 매일 저녁 박지훈과 민지가 현관 포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그날 응대한 호출과 그들이 함께 구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지적인 호박색 눈으로 경청하며 때때로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말이 필요 없는 이해의 제스처였다. 그녀는 홍수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민지는 자신의 강아지들 이상을 구했다. 그녀는 그녀의 용기를 목격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구했고 가장 위대한 영웅적 행위는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시켰다.